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지브레인의 좀 특화된 치료, 이니트라고 하는 치료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 이지브레인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니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니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니트를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은 저희 병원의 치료가 조금 다른 곳과는 다른데, 미국에 보니까 MERT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MERT가 뭐냐 하면 뇌파를 찍어서 TMS라고 하는 뉴로모듈레이션으로 치료를 해주는,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들만의 어떤 노하우, 상표로 등록을 해서 미국의 여러 군데 지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곳에서 MERT라고 하는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정신과 그러면은 와서 이것저것 자기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도 다 꺼내내야 되고 이래야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뇌파를 찍고 그 뇌파의 이상을 뉴로모듈레이션으로 치료를 하는 서비스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었냐? 그렇지가 않죠. 제가 이제 이지브레인 이제 프랜차이즈 지금 가맹점 수가 한 9개 정도로 지금 늘어났는데요. 이지브레인에서 이런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뇌파를 보고 그거에 맞게 약물도 선택하고 뉴로모듈레이션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근데 이거를 이름 없이 그냥 이지브레인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렇게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MERT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을 이제 이니트라고 하는 치료 방법으로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니트가 무엇인가 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검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검사를. 근데 그게 일반 병원에서 하는 뭐 심리검사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뇌에 관련된 주된 검사들이 모여 있는 거죠. 검사의 종류는 한 5가지 정도가 되고요. 이 5가지를 모두 다 진행을 하게 되면 빠짐없이 본인의 자각적인 그런 증상부터 내 유전적인 기질, 내 뇌의 건강 상태, 나의 스트레스 상태, 또 나의 집중력 상태를 모두 다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그걸 통합해서 그분한테 맞는, 그분의 뇌 상태에 맞는 치료를 해드리는 게 결국 이제 이니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의 종류에는 뇌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내가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뇌 호르몬에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둔한 사람인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질 검사, 또 내 지금 불편감이 점수화했을 때 한 몇 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선별 검사, 그 말고 이제 심장 박동수로 이제 스트레스 검사와 또 집중력 검사, 이런 거를 통합을 해서 뇌를 평가하고 파악을 합니다. 근데 그 평가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 사람의 호르몬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긴 도파민병인지, 세로토닌에 문제가 생긴 세로토닌병인지. 근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똑같은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냥 그야말로 약간 찍기 비슷하게, 이 사람은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아마 세로토닌이 부족할 거야, 가정하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되어 버리면 그러면은 나한테 맞지 않는 약을 복용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질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의 민감성을 측정하고, 또 뇌파 검사로 도파민이 부족했을 때의 뇌파 상태,
세로토닌이 부족했을 때 뇌파 상태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부족한 호르몬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니트라고 하는 방법의 좀 특장점,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MERT에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 호르몬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MERT는 네, 저희는 청소년 이상이면은 호르몬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고 약물 치료를 이제 약에 대한 선택을 이거에 맞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쪽은 또 한 가지 이제 파트는 저희가 뇌의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를 뇌파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은 똑같은 우울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전두엽 이상하고 어떤 사람은 측두엽 이상하고 어떤 사람은 주정엽 이상하고 자, 뇌파로 우울증 환자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각기 이상이 있는 위치가 다 달라지고 이거에 따라서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도 위치가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저희가 아주 쉬워집니다. 어떤 약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뉴로모듈레이션을 TMS를 할 건지 DCS를 할 건지 그리고 위치를 어디에 치료를 할 건지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진행을 해서 한 3개월 이후 다시 뇌파 검사를 재측정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치료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가 또 뇌파를 보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치료가 이끌어져 나가는 게 바로 이니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니트가 왜 필요한가? 여기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뇌는 병에 따라서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증상이 똑같으면 뇌에 똑같은 위치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병들도 있고 또 어떤 병은 증상이 이 사람도 우울하고 두 번째 사람도 우울하고 세 번째 사람도 우울한데 이상 있는 위치를 보면 모두 다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병도 있고 자, 앞서 말씀드린 병은 주로 신경과적인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CT나 MRI를 찍어서 그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면 나오는 이런 병이 있어요.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병은 아무리 CT나 MRI를 찍어도 국소적인 이상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뇌의 네트워크에 여러 군데 퍼져서 그 기능이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똑같은 우울증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위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뇌파로 측정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이 이상이 있는 부위에 뉴로모듈레이션 치료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니트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똑같은 우울증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겼는지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겼는지 이게 다 다르고요. 또 똑같은 우울증이라고 해도 전두엽이 이상 있는 사람, 측두엽이 이상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 체계가 이게 너무 구식이라서 지금까지 너무 증상에 의존한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굉장히 많은 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알게 되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그 안에는 너무 다양한 종류의 여러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병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지브레인에서는 계속 광화문 지점, 송파점 이렇게 지점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지점 원장님들끼리 정말 다들 공부를 좋아하시고 이런 뇌파나 이런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뇌파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케이스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하고 항상 공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치료로 충분히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이런 이니트라고 하는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지브레인 어느 지점이든 방문을 하셔서 이런 약간 최신의 검사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의학 서비스를 이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